19세기 말에 예.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예. 총리를 지낸 디즐레이라는 사람이 예. 과학적 수치라고 알려진 통계가 예. 사실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예,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셋 중에 하나인 통계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이신지 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 그 값이 올랐는데 예. 지난 이제 23일 날 예.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예. 김현미 장관께서 집값 상승률이 얼마냐 11%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야당 쪽에서 장난하지 치지 마세요 뭐하고 조롱 섞인 말이 나왔고 예. 야당은 경실련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52%가 올랐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4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데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경실련 발표하고 정부 발표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김현미 장관이 그 발표한 아파트 11%와 경실련이 발표한 40 몇 프로입니까? 52%. 네, 4배 차이가 나는데 뭐 근거는 어떤 서로 간의 근거가 틀릴 것 같은데요. 뭐 기반하고 있는 자료가 조금 틀려서 네. 그러나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통계에서 흔히 쓰는 정규 분포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규 분포요? 네, 정규 분포 뭐 영어로 예.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가우시안 분포, 예.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정 기간 번 소득 금액을 예. X축에 놓고 예. 같은 금액을 번 사람, 예. 즉 빈도수를 Y축에 표시하면 예. 종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종을 엎어놓은 것처럼. 네. 그럼 이제 종에 종은 엎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엎어져 있네요. 종이. 그런데요. 예. 종의 모양이 예. 좌우 대충을 이루는 경우를 예.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예. 평균 값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 금액을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예. 상위 가구로부터 하위 가구까지 예. 한 줄로 쭉 세운다고 가정하면 예. 그 줄의 맨 가운데 있는 아, 예. 그거를 중위 예. 가구소득이라고 의미하죠. 예. 종 모양이 완전히 좌우 대칭인 경우에 예.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음. 그런데 종 모양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짱구 모양으로 나타날 텐데 평균 값이 중위 값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고 예. 종 모양이 왼쪽으로 치우치면 예. 역시 짱구져 있으면 평균 값은 중위 값보다 적게 나타날 겁니다. 예. 중위 소득과 평균 소득의 차이가 심할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경실련은 자, KB 지금 하신 거는 이 김현미 장관이 했던 데이터 아니 일반 통계를 네. 설명드린 거고 일반 통계를 예, 이제 앞으로 그 김현미 장관하고 예. 예, 야당에서 주장한 예. 근거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제 경실련 그렇죠. 야당 주장. 예, 경실련이 예.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료를 이용해서 예.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액을 한 줄로 세워놓고 중간에 위치한 중위값을 변동률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예. 6억 600만 원이었는데 예. 최근에 9억 2천만 원으로 3억 가깝게 뛰었습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한국감정원 기준 상승률도 예. 똑같이 이 기준으로 한다면 예. 55.2%로 나타납니다. 예. 국토부가 호가, 부르는 값, 호가와 실거래가액을 섞은 매매 가격 지수 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국토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산정한 한국감정원 기준 상승률은 14.2% 정도로 나타납니다. 예.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5.2% 올라서 현 정부와 상승률이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한국감정원은 아파트는 물론 연립이나 네. 다세대 주택도 포함하고 있고 매도 및 매수 호가를 반영해서 통계적으로 보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격이 싼 노후주택이 연평균 7천 가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주택이죠. 멸실 노후주택. 예,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비싼 입주 아파트는 연평균 3만 2천 가구가 공급됐죠. 예. 그러니까 7천 가구 없어지고 비싼 3만 2천 가구가 새로 생긴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멸실 노후주택은 1만 6천 가구인 반면에 예. 입주 아파트는 4만 가구 있기 때문에 예. 전 정부 대비 중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멸실 노후주택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물론 뭐 누가 맞니 옳으니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일반인들이 무슨 종값 나오고 뭐 나오고 보면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체감 가격을 못 느끼는 네, 그렇죠. 거죠. 못 느끼는 거죠. 주장이 이제 헷갈린단 말입니다. 네. 소장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일단 KB국민은행은 예, 이게 뭐 통계, 조사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예,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값이 사고팔고 거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래한 싼 아파트 거래한 금액부터 예. 저 위에 비싼 거래된 아파트 값까지 그중에- 쭉 일렬로 늘어놓고 예, 그 중에서 가운데 값을 딱 잡아서 예,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예, 근데 한국감정원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세대 연립 다 포함했고 다 해서 요 이제 실거래가액 플러스 거래가 안 된 아파트지만 그 동네에서 매수 매도 호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요걸 가지고 어떻게 통계적으로 보정 절차를 거친다 그러는데 예, 그렇게 갖고 발표를 하는 게 한국감정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호가라는 거는 예. 주민들이 뭐 분여회 이런 데서 담합해가지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미끼 매물로 내놔갖고 거짓 정보도 호가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 한국감정원이나 정부가 말하는 발표가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실거래 데이터는 확실한 거죠. 예. 실제 거래가 된 금액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가나 이런 거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KB저축은행은 실거래가라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네. 그 신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뭐 했죠. 신뢰성이 뭐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이런 통계 자료는 어떤 통계 작성 지수가 됐던 뭐가 됐던 예. 작성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세가 어떤 방식이건 간에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라는 거는 종단면 분석 그러니까 무토막을 딱 잘라가지고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죠. 네. 이 시점에 주택값이 얼마다 하는 비교가 있을 수가 있고 기간별로 이런 통계조사 방법을 동일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특정 시점에는 얼마였는데 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얼마로 바뀌었더라 예, 하면은 그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기간별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실제 데이터냐 통계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데이터냐 이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왜 진위계수 발표를 할 때 이거는 실제로 번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계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라든지 물어봐서 당신 얼마를 벌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자료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통계조사원이 뭐 전 한 번도 통계청에서 한번 뭐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부자들한테 쫓아가서 당신은 돈 얼마 벌었습니까? 부자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요? 그 다음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통계조사하기 위해서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저희들이 이제 복지 예산 집행 이런 걸 얘기할 때 예, 실제 데이터,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통계 조사를 기준으로 얼마를 물어본 데이터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집행할 수는 없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형평성 확보, 사각지대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예. 실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예, 요것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부동산 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통계청장이 한번 경질된 경우가 있었어요. 통계돼 있다가 그때 이제 좀 잘못됐다라고 해갖고 이제 경질을 그런 일이 하셨는데, 있었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통계의 자료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때 이제 좀 시끄러웠던 게. 통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 예. 이런 문제인데 예. 19세기 말에 예.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예. 총리를 지낸 디즐레이라는 사람이 예. 과학적 수치라고 알려진 통계가 예. 사실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예,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고 예.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역시 셋 중에 하나인 통계다. 예. 통계는 거짓말이다. 예.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예. 통계를 왜곡해서 장난을 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통계가 거짓말이다. 네. 제일 큰 거짓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미 장관이 했던 것은 그런 통계를 믿고 발표를 했으니까 또 아니면은 또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과연 정신련이 했던 게 거짓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겠는데 그럴 수 있겠네. 뭐 어떻게 거짓말을 판단하느냐. 자기 편리할 대로 편리할 대로. 예. 야당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리할 대로 또 될 그럴 것이다. 것 같습니다. 예. 그걸 계산해 보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계산 그 말씀해 계산 보시죠. 궁금해서요. 예. 아파트를 몇만 채로 지으시겠어요? 집값을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뭐 집값이 한없이 올라가는 거는 아마도 기득권이 자기 예. 집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네. 집을 짓는 방법 중에 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예. 그러니까 외부 순환 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 순환 도로하고 내부 순환 도로, 예. 그 다음에 그 순환 도로를 이어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 네. 이 위에다가 집을 지어봤어요, 저희가. 20평짜리로. 아파트로? 30층으로 20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약 한 4층 정도는 띄웁니다. 네. 밑에 도로, 햇볕도 들어가야 되고, 환기도 그 돼야 상위로 되니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4층 위로부터 한 30층 지읍니다. 그럼 밖에서 보면 뭐 35층쯤 효과가 나올 것 같네요. 네. 500만 채 이상 나옵니다. 지금. 거기만 서울 시내만?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예. 시내 진입하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되려면 그러면 1호 올라가야 돼, 4층은? 집을,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4층. 여하간 일단 집을 짓는 데는 500만 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예. 정부가 자기 집값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이건 뭐 하여간 상위 부자들, 예, 상위 부자들.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예. 강남의 부자는 누가 책임지냐고 말씀을 하셨던 분도 생각이 나는데 강남 부자 누가 책임져야 강부자 책임 강부자 책임은 조금 뒤로 미루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집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네. 정부가 집값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역시 경제 논리는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기존에 있는 집 정부가 사준다고 하면 뭐 내일부터 덤핑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안 지어도 됩니다. 500만 호 중에서 한 100만 채만 지분 어떨까요? 100만 채. 100만 채만? 네. 거기는 뭐 다 떨어지겠죠. 100만 채만 공급하면은 금방 떨어지. 문재인 정부 출범 예. 한참 이전으로 떨어집니다. 외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 내부 순환도로, 진입로를 8군데로 나눴어요.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약 예. 300km 정도 나왔어요. 300km. 300km? 예. 그래서 평균 30m를 곱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평으로 나누고 네. 또 20평으로 나눴더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한 층을 30층을 올렸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500 몇만 채 나옵니다. 500만 채 넘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집값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예, 지어야지. 이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쯤에 네. 미국 보스턴에 출장을 갔어요. 네. 그래갖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가 껌껌해. 이거 뭐 왜 이러지? 터널처럼. 그 터널이 아니고 그때 네. 세운상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새우 아파트가 상가처럼 지으면 되죠. 예.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 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거. 야,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했지? 도로 위에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인상이 되고 있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한민족이 이제 현명하니까 네.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건- 해결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이정자들, 네. 예, 그 국토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네. 반대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집값 걱정을 안 하는 순간에 해결납니다. 그러니까 예. 신촌 역사 이런 데들은 한화, 롯데 이런 데서 개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국유재산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지어가지고 20년 동안 장사해 먹고 누가에다 네. 주는 네. 건데. 얼마 전 영등포 역사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죠. 그런데 네, 그 영등포 역사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재벌들의 로비가 들어갔어요. 네, 네, 네. 20년 가지고 수지가 좀 모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예. 철도 국유재산관리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30년으로 그걸 고쳤어요. 아하.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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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등포역은 영등포역이라 치고 네. 신길역 거기 그 지나갈 때마다 보지만 그 땅 굉장히 네,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런 지하철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네. 도심지에. 많습니다. 그 위에 그냥 텅텅 비어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데다가 30층짜리 아파트 지면 아침에 네. 출근할 때 거기서 한 정거장만 오면은 네. 여의도 저희도 출근입니다. 걸어서 출근할 되고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만 오면 네. 되는데 그런 땅을 왜 그냥 놀립니까? 아주 넓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기는 옆에 뭐 수지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거. 유수지 아닙니까? 철도 부지. 아니요. 지하철 네, 부지사. 지하철. 아니 근데 그러면 마포에도 있잖아요, 철도부지. 그건 유수지죠 거기는 마포는. 아니 거기 있고 네. 그 철도청 땅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땅이 있는데 있겠죠. 그거는 왜 공원으로 예. 지금 공원으로. 바꿨지. 그러니까 중국의 그 상해는 한 5층 정도 공간이 있고 그 5층 위에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그 축구장도 한 5층 올려가지고 그 위로부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홍콩, 요새는 싱가포르 건축 가면 기법이 지하철역하고 건물하고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데가 예. 수도 없이 건물도 많잖아요. 많고. 네. 아무튼 좀 뭔가 현명한 판단이 나오고 정부가 이제 좀 많이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100만 채를 공급하게 정말 만듭시다. 네, 길이 감사합니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